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138회차 해외 축구 네이션스리그 4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포르투갈 팀은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3승 1무로 1위 자리를 지키며 파이널 4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훌륭한 골 결정력을 자랑하는 호날두를 비롯해 조타, 콘세이상, 실바, 레앙 등 강력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러지며 승리할 경우 1위 자리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없이 최상의 전력을 출동시킬 것입니다. 비티냐와 페르난데스가 중원에서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팀은 스코틀랜드와의 승리로 현재 조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리그 A 잔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가능한 한 승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와의 홈 경기가 남아있는 좋은 일정이지만 이번 원정에서 승점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팀을 상대로 한 경기에 나서는 만큼 모데르와 지엘린스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를 잘 보호하며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르투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폴란드는 키위어와 베드나렉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우수한 수비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엘린스키의 중원에서의 경기력도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홈에서 펼치는 공세를 90분 동안 온전히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바와 페르난데스는 중원과 측면을 넘나들며 상대 수비를 허물어뜨릴 것이고 호날두, 펠릭스, 레앙 등이 득점 기회를 해결할 것입니다. 포르투갈 승을 추천드립니다. 스코틀랜드 팀은 현재 강등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4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쳤고 3위 팀과의 차이가 3점에 불과하여 이번 일정에서 최소 1승 1무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폴란드가 1승이라도 거두게 된다면 스코틀랜드는 반드시 2승을 따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상대를 만나더라도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최전방에서 나설 아담스를 비롯해 다이크스와 크리스티는 경기 내내 공격의 속도를 높이며 팀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팀은 이번 일정에서 조 1위를 목표로 경기에 임합니다. 5라운드가 끝난 후 포르투갈과의 승점 차이가 3점 이내로 유지되고 있으며 마지막 홈경기에서 포르투갈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한다면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게 되면 2위가 확정될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드리치와 파살리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은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역할을 맡아 경기를 이끌 것이며 부디미르와 크라마리치는 문전 침투를 통해 결정적인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리에로 이적한 아담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보다 더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믿을 만한 홈팀입니다. 다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라리가에서 뛰어난 골 감각을 자랑하는 부디미르와 함께 크라마리치가 문전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을 크로아티아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아티아 승을 추천드립니다. 덴마크 팀은 9월 일정에서 연승을 거두며 선두로 올라섰지만 10월에 진행된 2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위스 원정에서는 이삭센과 에릭센의 득점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스페인 원정에서 패한 것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스페인과 동률을 이루게 되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호이비에르와 에릭센 같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이며 회론 빈 이삭센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것입니다. 스페인 팀은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3연승을 거두며 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스위스 원정에서 한 골을 제외하고는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치며 견고한 수비력을 자랑했습니다. 비비안과 라포르테는 상대 스트라이커를 잘 막아내며 공중볼을 지배했고 주비멘디와 메리노를 포함한 전 소시에다드 출신 선수들이 중원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모라타의 결정력이 향상되면서 더욱 강력한 공격을 펼치고 있어 현재 조 1위를 목표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덴마크는 스위스와 세르비아를 상대로 2골 차 승리를 거두며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홈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덴마크는 스페인에게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중원은 메리노, 주비멘디, 루이스 등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 내내 덴마크의 수비를 보호하며 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덴마크가 승점 3점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스위스 팀은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강호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월드컵과 유로 대회에서는 프랑스 등 강팀을 물리치며 높은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전 홈 경기에서 덴마크를 상대로 승점을 얻기는 했지만 그 1점이 전부였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세르비아와 승점이 같아지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세르비아 팀은 지난 10월 일정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3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패하기만 하지 않으면 잔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두 번의 차출을 거절한 블라호비치가 이번 일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비치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풀 전력이 동원됩니다. 또한 센터백 파블로비치가 징계로 빠지게 되지만 안더레흐트에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시미치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는 그라니트 자카와 프루어 등 세계적인 수준의 중원을 자랑하며 맨시티의 센터백 아칸지가 이끄는 수비 라인도 매우 견고합니다. 그러나 엠볼로와 오카포가 이끌어야 할 공격진은 네이션스 리그 내내 아쉬운 마무리를 보였던 점이 아쉽습니다. 반면 세르비아는 미렌코비치가 수비 라인을 철저히 보호하며 막시모비치와 첼라르가 중원에서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입니다. 이에 세르비아가 승점 1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138회차 해외 축구 네이션스 리그 4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